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던 이 음식들,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음식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건강한 대체 음식까지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위 과일 주스. 아침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 주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놀랍게도 이 한 잔이 콜라보다 더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과 주스로 마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오렌지 한 개를 먹으면 섬유질과 천연 당분이 함께 섭취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당뇨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고 그 결과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고 피로감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100% 착즙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콜라 한 캔보다 더 많은 당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스 한 잔이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과일 주스는 지속적으로 혈당을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주스를 너무 많이 마시면 간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룩토스는 간에서 대사되는데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 과일 주스는 포만감이 거의 없어서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만들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만약 주스처럼 마시고 싶다면 차라리 물에 레몬즙을 살짝 넣어서 상큼한 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2위 무가당 요거트 앤 시리얼. 바쁜 아침,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 그래서 요거트와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무가당 요거트와 곡물 시리얼은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거트는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무가당 요거트라면 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마트에서 판매되는 많은 무가당 요거트에는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무가당 요거트라고 해서 설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제품에는 천연당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제품에는 과당합성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일부 연구에서는 합성 감미료가 오히려 장내 유익균을 죽일 수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먹는 요거트가 오히려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망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바쁜 아침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리얼. 특히 통곡물이 함유된 제품들은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시리얼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시리얼 한 컵 약 30g에는 평균 10g에서 15g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 3개에서 4개를 한 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저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과당, 인공 감미료,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리얼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요거트는 그릭 요거트 또는 천연 발효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이 제품들은 첨가물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둘째, 시리얼 대신 오트밀과 견과류, 신선한 과일을 활용하세요.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소화도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3위, 두부 또는 콩 제품.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건강식으로 사랑받는 두부. 특히 콩 단백질이 많아 채식이나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두부와 콩 단백질이 과연 정말 건강한 음식일까요?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 속에 포함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이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괜찮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형 유방 가슴이 커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두부를 과다 섭취한 남성들의 정자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부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콩 단백질을 가공한 식품들입니다. 요즘 단백질이 강조된 단백질 바나 단백질 음료, 채식 햄버거에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런 가공된 콩 단백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공식품에는 소위 프로틴 아이솔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콩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화학용매로 가공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익한 영양소가 손실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핵산 가공 단백질이 신경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가공된 콩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호르몬 변화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콩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첫째, 발효된 콩 식품 된장, 청국장, 나토를 선택하세요. 이런 발효 콩 제품들은 소화가 잘 되고 이소플라본의 부작용이 적어집니다. 둘째, 두부는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고 하루 반모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셋째, 가공된 콩 단백질보다는 달걀, 견과류, 생선과 같은 자연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4위, 저지방 우유 또는 저지방 제품. 건강을 위해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저지방 우유는 지방 함량이 낮아 칼로리가 적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저지방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지방을 줄이자. 이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저지방 우유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저지방 우유는 지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유 속 비타민 A, D는 지방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저지방 우유를 만들면서 지방을 제거하면 비타민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살이 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포만감이 낮아져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지방 우유를 마시면 포만감이 적어지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유뿐만 아니라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치즈 등 다양한 저지방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지방 제품들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놀랍게도 저지방 제품들은 맛을 보완하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추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방은 빠졌지만 당 함량이 높아져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저지방 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일반 제품을 먹은 사람들보다 혈당이 더 급격히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당뇨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일부 저지방 제품은 칼로리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저지방이라는 말에 속아서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고 먹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높이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위해 우유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저지방 우유보다는 전통 방식의 일반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면 비타민 흡수율도 높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둘째, 우유가 부담스럽다면 식물성 우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코코넛 우유를 고려해 보세요. 오이, 마가린 또는 식물성 기름.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마가린.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건강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식품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터보다 칼로리가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어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알려진 마가린. 하지만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가린은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위험한 지방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트랜스 지방을 절대 섭취하면 안 되는 지방으로 지정하고 2023년까지 퇴출을 권고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트랜스 지방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린을 자주 섭취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니까 건강할 거야.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식물성 기름들이 높은 온도에서 쉽게 산화된다는 점입니다. 기름이 산화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산화된 기름을 자주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증가하고 독성 화합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가린 대신 천연 버터나 기버터기를 선택하세요. 이 제품들은 트랜스 지방이 없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둘째, 요리에 사용할 때는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세요. 이 기름들은 산화가 잘 되지 않고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들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중에서 평소 자주 드셨던 게 있나요? 행복한 인생, 건강한 하루 TV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